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 후보입니다. 저는 1977년에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TV 토론에 2시간 동안 참여하여 국민 여러분 앞에 인사를 한 이후에 2002년에도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2007년 금년 대통령 선거에는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대통령 선거 도전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과 당시 민주공화당의 10대 정책을 알리러 나갔으나 이번 세 번째 대통령 도전은 반드시 당선되어 지금까지 정치인 관료, 특권층에만 집중된 경제성장의 혜택을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에 돌려주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공화당은 여야 어느 정당의 비판보다는 오직 가정경제를 살리는 정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21세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책 보좌역으로 있으면서 100여 건의 정책안을 건의하여 새마을운동과 반도체 산업, 방송통신대학 제도를 실현함으로써 당시 세계 159위였던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는 독일이 150년 걸린 경제성장을 우리는 15년 만에 이루어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 GNP 68불이던 우리나라가 세계 160개 국가 중에 159위였으나 제가 주창한 새마을운동과 반도체 산업 등으로 국민소득 17,000불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의 생활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계 150위 정도의 비참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업과 물가고와 각종 공과금과 각종 세금과 학교 등록금과 사교육비와 주택관리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입구 계단에서 온갖 먼지를 마시며 겨울에 동상까지 걸리고 다리 관절염까지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나물과 감자, 고구마 행상을 하는 할머니가 지금까지 어떠한 당도 그 할머니에게 이런 한 장 도와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물가만 올라가고 월세만 올라가고 전기전화, 수도, 핸드폰, 가스요금 등 공급요금만 올라가고 아이들 학교 등록금만 올라가고 각종 세금만 올라가고 경찰의 단속 벌금만 올라가 서민의 목을 조일 뿐 도와줄 정당이나 대통령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공화당은 국가는 부자가 되어도 일반 국민은 가난뱅이로 민생고에 허덕이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 살리기 10대 혁명 공약으로 가정 경제부터 살려낸 뒤 한국을 GNP 5만 불의 국가로 만들어 아시아 연방 통일을 주도하는 세계 최인류 국가를 만들어 물질사적, 정신사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다시 창당하게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은 지하철 입구에서 행상하는 할머니에게 이런 한 푼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각종 물가와 세금과 공과금만 인상하며 더욱더 생활이 어렵고 중산층이 무너지게 했지만 경제공화당의 정책은 행상하는 할머니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평균 약 15억 원 정도의 현금이 또한 6.25 월남 참전용사는 국가보상 3억 원씩 지급하게 되므로 18억 원의 돈을 지급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치인 관료들은 서양에서 30년 이상 쓰게 되어 있는 보도블록을 매년 1000만 건 이상 연례 행사하듯 공사를 해오며 예산을 물쓰듯 선심성으로 낭비했는데 경제공화당은 이 예산을 줄여서 각 가정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총 예산은 약 100조 정도 들지만 예산 재원 확보는 첫째,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하고 대통령 임명을 하면은 선심성 예산 절감 등 1년에 320조의 국가 예산 중 50%인 160조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둘째, 물건 구입 시 1만 원 이상 전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면 연간 200조의 탈루 세금을 막아 200조의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판문점에 유엔본부를 유치하면 국가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어 세수가 100조 이상 증가합니다. 이것을 합해보면 연간 460조의 세수가 더 늘어나 국민 개개인에게 연간 100조 정도의 예산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매년 360조 정도의 예산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각 개인에게 돌아갈 15억 원의 돈을 국가가 낭비해버린 것이 아닙니까? 경제공화당의 정책은 이 남는 예산으로 국민에게 평균 15억 원을 돌려줄 것이며 그 실천을 위한 경제공화당의 가정살리기 10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령화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문제에 관한 정책으로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70만 원씩의 건국수당을 지급하며 부부에게는 월 140만 원을 사망 때까지 지급하여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부모 부양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과 이혼, 부모 유기, 노후불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며 효도를 행동으로 보여주어 살아있는 효도교육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 비용 걱정 없이 올바른 국민으로서 국가의 일원이 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결혼하는 남녀에게 5천만 원씩 1억 원을 지급하여 결혼 부담으로 인한 서민 부채의 원인을 제거하며 금전 문제로 인한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인한 망국적인 인구 감소를 막겠습니다. 셋째, 또한 출산 인구가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맞벌이를 하는 등 심각하게 줄어드는 출산율 증가 방안으로 출산시마다 출산수당을 3천만 원씩을 지급하여 망국적인 인구 감소를 막겠습니다. 넷째,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의 꿈나무들에게 초, 중, 고,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동안 전 과목 학교 시험을 폐지하고 대학 전공할 한 과목만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게 하여 90% 이상의 사교육비를 없애며 수능시험을 폐지하며 내신제를 폐지하며 고교 평준화를 폐지하며 산불제를 없애 무상교육과 자율교육, 전인교육 시대를 열어 학생들을 시험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국가에서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해서 가장 적성에 맞는 한 과목만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게 하고 나머지 과목은 수업만 참석하게 되면 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교육으로 바꿀 것입니다. 다섯째, 경제공화당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 대안으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여 예산을 5조 원 이상 절약하고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하여 임명제로 바꾸어 매년 160조의 예산 전략을 줄이고 지자체의원 4천여 명에 역시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선출하여 매년 10조 원 예산을 줄여서 국민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경제공화당은 국회의원도 예산 때문에 100명으로 줄이고 그것마저도 무보수 명예직으으로 선출하려고 하는데 여지껏 국가 예산을 아끼겠다는 정치인과 공직자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섯째,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기, 전화, 수도, 가스, 핸드폰 요금을 각 5만 원까지, 그러니까 핸드폰이 5대 있으면 25만 원을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공급하여 국민 가계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경제공화당의 정책은 단 한 장의 세금 고지서도 가정으로 배달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36가지의 세금 조도를 모두 폐지하고 직접세를 모두 간접세로 바꾸어 국민이 세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내는 물건 구입 시 물건에 세금이 포함되도록 하여 결국 소비를 많이 하는 부유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지만 또한 부유층은 토지세, 재산세, 종토세, 상속세 등을 폐지하여 상류층도 혜택을 많이 범으로써 서민, 중산, 상류층 다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공평성이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삼성의 최근 삼성그룹을 참여연대와 경실련이나 이런 단체에서 재벌들을 계속 괴롭히지만은 우리나라는 재벌 경제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되었습니다. 태국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를 실현했으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그 나라의 대기업 이름을 하나 대려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이건희 회장이 지분이 전체 삼성의 2%도 안 되는데 외국의 론스탁이나 세계적인 재벌 기업들이 대기업 지분, 삼성 지분을 거의 이건희 회장과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상속의 절차를 거치고 상속세를 낸다면은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은 미국 회사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기업, 대기업의 70%가 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대기업을 흔든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7째, 국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허경영 뉴딜 정책, 즉 산삼 뉴딜과 새마을 뉴딜을 실시하여 1000만 실업자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1000여 개의 산삼 등 토경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해 월 100만 원의 보수를 주어 20대에서 100세까지 누구든 뉴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실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매월 100만 원의 생필품 쿠폰 지원과 5년 이상 근무 시 3억 원의 무담보, 무보정, 무이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쿠폰은 생필품 구입에 예금이나 투자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8째,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을 뿌리 뽑고자 정당 제도를 폐지하여 H당 하면 경상도당, M당 하면 전라도당이라는 지역 감정을 없애고 선거 때마다 지급되는 거액의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없앰으로써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를 4년마다 1회에 동시에 실시하여 선거 예산을 절약하여 또한 국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결국 정당주의가 되어 공산당의 계급주의와 자본주의의 관료주의가 부패하여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무정당, 무국경, 무차별이라는 중산주의 시대가 한반도에서부터 실시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5대 권리에는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자유권, 이 5대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이라는 5대 자유가 있는데 이 평등권에 우리나라 평등권과 또 우리 국민의 자본주의의 3대 원리인 인간 행복 추구의 원리, 인간 존엄의 원리, 절대 공평의 원리가 있는데 지금 이런 평등권과 절대 공평의 원리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야 정당이 5개월 전부터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전국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우리 마치 저 같은 후발주의 후보에게는 후보가 없는 것 마냥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 여론이 여론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이런 정당주의는 배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주의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윤리 규정에 보면 국회의원은 양심에 의하고 또한 국가의 이익에 우선하여 국사를 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당을 우선하고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만 출마할 수 있는 정당주의를 버리고 국민주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연방 통일을 하는 시대가 오려면 반드시 정당주의를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9째, 국방과 통일 정책에서 정책과 그리고 경제 정책으로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안보와 경제를 살리고 경기도 전체를 서울특별시 하나로 확대하여 미래 아시아 연방을 통일을 준비하며 새만금에 조상들이 지은 지명의 뜻대로 새신자 1만만자 세금자 10,000개의 은행을 유치할 수 있다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새만금에 200층 정도의 대형 빌딩을 수백 채를 유치하여서 세계 최대의 34km의 수심 깊은 해안변을 이용하여
세계 초대형 크루즈 관광 선박을 유치한 뒤 새만금, 목포, 강주, 여수, 강양, 시내, 부산을 잇는 호남해안 관광벨트를 만들어 세계 제1의 금융도시와 세계 제1의 관광벨트를 만들어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10번째, 그간 계획 없는 국가 경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낙인 찍힌 400만 신용불량자들에게 20년 무이자 융자 실시로 신용불량을 적시 해결하며 11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는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가와 이혼 기록을 모두 호적에서 삭제하는 일제 대사면을 실시하고 이혼 기록은 법원에만 보관케 하여 호적에서는 삭제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할 것이며 12번째, IMF 당시 어음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다시 생겨나지 않게끔 어음보험공사를 만들어 다시는 어음부도가 없게 하며 13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네트워크 기업 대안으로 네트워크 보험제를 만들어 사업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없게 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700만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이며 14번째, LG, SK 등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여 외국 자본에 의해 대기업이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주요 원인이 상속세를 폐지하여 국내 기업의 지분을 노리는 외국 거대 자본으로부터 한국 대기업을 지키고 15번째,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폐지하여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자금 유치를 방지하고 16번째, CD와 채권과 수표와 현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을 실시하여 지하자금 900조를 회수하여 국가 외채 상한과 각 국민 한 사람당 4,500만 원 이상 있는 외채를 전부 상환할 것이며 농어민 악성 부채 문제와 서민 지원과 북한에서 또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재외 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17번째, 농지 농가거래 자유화를 실시하여 도시민들의 주말 별장 전원시대와 제2의 새마을운동인 농촌 활성화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골에 있는 20km 미만에 있는 농토는 농민이 아니면 살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농가는 전부 폐가가 되어가고 있고 농토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시골에 있는 모든 농가와 농지를 도시민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고 그 농가와 농지를 살 때는 100% 국가에서 융자를 해주어 도시인들이 주말 농장 시대를 열게 하고 토요일이면 가족을 데리고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고 월요일이 되면 출근할 수 있는 이런 전 국민이 도시인들이 별장을 가지고 있고 농촌이 활성화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약 생산을 폐지하고 의료보험은 100% 적용하며 초중고 급식을 친환경으로 바꾸며 6.25 월남 참전 용사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보행금과 수당을 현실화하며 부자와 가난한 자가 화합하고 관과 민이 하나가 되는 전 국민의 90%가 중산층이 되는 시대를 공화당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